오늘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조국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하며 긴급 의총을 소집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국 장관이 400억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며 법원에 탄원서를 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조 장관이 태광그룹 재단에서 1억 8천만 원 유학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장관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퇴를 주장하는 팻말을 붙이고 야유를 보냈고 중간에 집단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에 이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고유정이 옥중 일기를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의붓아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살해 혐의를 벗어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수십 년째 동물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한 유기동물 보호소. 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 집행을 위해 관련 단체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1000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방치돼 왔는지 제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제 뉴스 마지막에 예고해드린 대로 청문회에 이어 조국 장관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일정이 오후 2시부터 시작해 5분 전에 모두 끝났는데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던 지난 월요일 조국 장관이 현장 팀장인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이 통화 한 통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탄핵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병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팀장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택을 압수수색 시작할 무렵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 팀장에게 장관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요.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수수색 당했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인사권, 지휘 감독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전화는 수사 개입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인사권과 지휘 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수수색에서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도신문에 답변한 거예요. 조 장관의 통화사실 폭로 이후 대정부 질문은 정회됐고 속개된 질문에서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장관께서 그 전화를 담당자를 바꿔주라고 해서 전화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은 배우자께서 전화를 장관한테 바꿔준 겁니까? 그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 처의 전화를 그 현장에 있던 수사관에게 넘겨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지만 제 처가 물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다 끊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지금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조국 장관은 지금 보신 대로 그날 전화가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에게 어떤 지시도 방해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 장관과 통화를 한 검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검찰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과 검사가 전화통화한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압수수색에 들어간 직후 조 장관이 아내가 몸이 안 좋고 자녀가 집에 있으니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조 장관의 전화를 받은 검사는 당시 상황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느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했는데도 조 장관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의 어떠한 절차에 대해서도 지시를 하거나 방해하지 않았고요. 조 장관의 해명에도 대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수사 개입을 우려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 전화를 받고 압력을 안 느낄 수 있나라며 가족을 안심시키려면 장관이 검사가 아닌 변호사와 통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 장관의 통화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조국 장관의 이번 발언이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정회를 요청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조 장관의 행동은 탄핵감이라며 바른미래당과 함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도중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의장석으로 걸어갑니다.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회를 요청한 겁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해서 잘 해달라. 여러분, 이거는 명백한 수사 개입입니다. 명백한 이것은 외압으로 직권남용입니다. 탄핵사유입니다. 탄핵사유.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팀장 검사와 통화한 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검과 대법원을 좀 방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에 압력을 가했다며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며 공조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처리됩니다. 한국당만으로 발의는 가능하지만 소추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바른미래당 외에 다른 정당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여당은 이번 논란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야당 주광덕 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준 사람을 색출해내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화통화 폭로에 이어 질의자로 나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자 색출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정확한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됩니다. 검찰이 범인을 밝히지 않으면 대통령과 국회가 밝힐 것이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의혹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다며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 양심으로는 100에 하나도 조국에 던져진 의혹이 사실이라고 확정될 게 없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조사 좀 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통제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 또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태광그룹 회장을 선처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 장관은 태광 장학생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어떤 해명을 했는지 유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속돼 있을 때 이호진 회장이 탄원서 제출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1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00억 원 횡령 배임으로 구속되자 조국 장관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써준 겁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음주와 흡연 등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으로 재수감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조 장관은 과거 미국 유학 시절 태광그룹 재단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은 태광 장학생이었습니다. 3년간 15만 달러를 받았죠? 대략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 재벌을 비판하고 비자금 조성 엄벌을 주장하던 조 장관이 태광그룹만 예외로 선처를 호소한 이유를 묻자 인간적 도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선대 회장님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고 그분의 아드님이 그런 처지에 있어서 보석을 탄원하는 글을 쓰는 것은 인간적인 아니 평소에는 재벌 비리에 대해서 어미셔벌해. 당시 탄원서에는 서울대에서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조국 교수라며 이 전 회장이 기여한 장학, 학술, 공헌 활동 등을 고려해 간절한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써 있습니다. 야당은 특정 재벌 탄원서 제출만으로도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배우자가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은 문제가 없다며 맞섰습니다. 김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국 장관의 직무수행과 배우자 수사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법무부 판단은 다르다며 맞섰습니다. 권익위의 답변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법무부가 검토해서 그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의 결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론이 충돌될 경우에 어느 해석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만은 권익위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본인도 소환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장관 본인에 대한 검찰의 소환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소환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소환될 경우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소환 통지가 저에게 온다면 그때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사퇴 촉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최대 망상이 뭔지 알아요? 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퇴할 용이 없습니까? 책임감을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조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조국 장관이 연단에 들어올 때부터 야당은 조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야유를 보냈고 여당은 야당 태도에 반발하며 맞섰습니다. 어수선했던 오늘 국회 상황을 최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인사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조국 사퇴라고 쓰인 피켓을 자리에 붙였고 의자를 뒤로 돌려 조 장관을 보지도 않습니다.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호칭도 생략했습니다. 법무부를 대표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조 장관을 몰아세우자 잘했어 같은 추임새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를 하라며 반격했습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때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발끈했습니다. 검사에게 전화를 한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여야는 충돌했고 대정부 질문은 시작 2시간 반 만에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이 광경을 견학하던 초등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한창이던 그 시각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을 소환해 조사를 했습니다. 정치권 상황과 무관하게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요. 서울중앙지검 연결해 수사 상황 알아봅니다. 안보금 기자, 검찰이 조 장관 동생과 그의 전처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네, 조 장관의 동생과 전처는 오늘 오전 10시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지금 9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의 핵심은요, 바로 조 장관 일가가 운동학원에 공사대금을 빼돌리려고 사기 소송을 했는지에 집중돼 있습니다. 조 씨와 전처는 운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냈는데 운동학원의 대응 포기로 소송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 씨와 전처가 소송으로 챙긴 채권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운동학원에 줘야 할 돈은 갚지 않으려고 위장위혼한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 조 장관의 딸과 아들에 이어 동생과 전 재수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조 장관이 운동학원 이사로서 소송 과정을 자문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취재한 조국 장관 관련 단독 보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조 장관 부부뿐 아니라 딸까지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술회의에 조 장관 친구 아들을 부르고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를 건네준 사람이 바로 조 장관 딸이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최근 조국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낸 인턴활동 증명서 석 장 가운데 한 장에는 조 장관 친구인 박모 변호사의 아들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나도 서울대에서 인턴 활동 한 번도 안 했는데 15일짜리 인턴 증명서를 나한테 발급해 줬다. 그럼 이거 뭐 귀신이 갖다가 준 겁니까?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조 장관은 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조 장관 친구의 아들은 조 장관 딸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학술회의 참석 이유를 두고 조 장관의 딸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참석하라고 했다고 말한 겁니다.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건네준 사람 역시 조 장관의 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의 딸은 자신은 물론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명의 인턴 증명서까지 한영외고에 대신 내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문제의 인턴 경력을 고려대 입시 때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허위 작성 의혹을 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와 함께 조 장관 딸이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정황 또 있습니다. 방금 보도 보신 대로 조 장관의 딸의 두 친구는 학술회의에 한 번 참석하고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고 검찰에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의 딸은 그 학술회의조차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은 10년 전 고교 3학년이던 딸이 받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는 정상 발급됐다고 해명해왔습니다.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 씨 역시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국제학술회의에도 참석했다며 관련 의혹 등을 두고는 행정착오일 뿐이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함께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조 씨의 친구 2명은 국제학술회의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조 씨에게서 학술회의에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조 장관 친구 변호사의 아들 박모 씨와 조 씨의 한영외고 동기이자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입니다. 세 사람 명의로 인턴 증명서가 발급됐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과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이 위조 의혹을 받으면서 영화 기생충이 화제가 됐었죠. 그 위조의 주체로 조 장관 부인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장관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부부가 각각 교수로 재직했던 서울대와 동양대의 증명서를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상장 내용을 캡처한 뒤 동양대 총장 직인 이미지를 떼어 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장을 인쇄한 뒤 총장 직인을 찍는 게 정상적인 방식인데 직인 이미지를 얹어 위조 파일을 완성한 뒤 인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이를 두고 영화 기생충의 현실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나. 그런데 검찰은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초안 파일 3장을 발견한 데 이어 센터장 직인 이미지가 들어간 상태로 인쇄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이 부인 정 교수와 비슷한 위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이 직인을 위조해서 찍었거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명서 재질과 인쇄된 직인의 번짐 상태를 정밀 분석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연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장관의 아들 문제와 관련된 미스터리한 상황을 단독 보도합니다. 연세대 측은 조국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가 없어진 걸 안 시점이 지난 7월 교육부 감사를 받았을 때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최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에서 사라진 채점표는 입학 사정에 참여한 교수 각각이 조국 장관 아들에게 어떤 점수를 줬는지 적혀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허위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가 당락에 미친 영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연세대 관계자는 개별 채점표가 사라진 걸 안 시점이 7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다가 채점표가 없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서류들이 없다는 거를 이미 저희가 7월에 종합감사 받을 때 알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교육부는 연세대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7월 감사 때 개별 채점표의 보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7월 달에는 서류의 모든 현황이 아니라 그냥 입학자, 입학 현황과 이런 거에 대해 전가에 대한 사항을 했는데 서류가 없어진 걸 안 시점을 속인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연세대는 지난달 21일 교육부를 통해 들어온 국회의원의 입시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 확인하다가 서류가 없는 걸 알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사라진 채점표는 기존에 알려진 3년치가 아니라 보관 의무기한인 4년치 전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그 교수들의 그 채점표가 수년치게 다 없어졌다고 지금 보도 보셨지요? 저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보도 보셨냐고 제가. 검찰은 자료가 없어진 경위를 확인하려고 정외과 사무실 복도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번에는 가족 펀드 의혹입니다. 조국 장관은 펀드 운용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처를 몰랐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보고서 청문회를 앞두고 일주일 동안 부인 정경심 교수가 수정을 지시한 결과물이었다는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장관이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가족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입니다. 펀드 운용사 관계자는 청문회를 앞둔 8월 중순쯤 보고서를 만들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진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없다라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고서 초안이 조 장관 측에 전달된 뒤 정경심 교수가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음이란 문구를 넣으라고 요구했단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저녁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 이모 이사가 자택을 방문해 직접 보고서 초안까지 전달했지만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링크 측은 정 교수의 지시로 이후 최소 3차례 이상 수정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달 21일 완성본이 나오기까지 일주일 가까이 정 교수와 코링크 측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보고서 내용을 논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1000명 넘는 변호사가 피의자인 조국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반대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변호사 수십 명이 모여 조국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대학과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과 운동학원 관련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열흘간 변호사 1036명이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김승규 변호사와 송광수 변호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뒤 처음입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나오지 않으셨던 대법관들이 대거 나오셨어요. 8분이요.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런 데서 이번엔 특히 의미가 크다. 의사와 변호사에 이어 내일은 청와대 앞에서 허위 서명 등으로 방해를 받아 미뤄졌던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도 예정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오늘부터 너랑 나라는 말하자면 그러고 그런 사이니까.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어서 오세요. 예. 힘차게 첫 번째 주제로 가볼까요? 예. 요청과 압력 사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오늘 대정부 질문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통화하셨습니까? 네? 왜 통화를 하셨습니까?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에 검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 이 발언인데, 그런데 조 장관의 그 통화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조국 장관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었습니다.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차에 통화 끝에 받아서. 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당시에도 부인이 바꿔줘서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했다.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로남불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2013년 5월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에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돕는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구속수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조 장관이 당시 전화를 문제 삼았던 게 지금 이렇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본인이 트위터에 쓴 대로 즉각 구속수사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본인도 예전에 트위터에서 뭐라 그랬느냐. 즉각 구속수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조국 장관 발언으로 조국 정국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자유한국당 소식인데요. 오늘 현 정부의 불의에 맞서서 정의와 공정을 수호하겠다면서 출범시킨 기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저스티스 리그입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지금 영상을 보면 탈법, 위법, 특권 이런 글자들이 쓰여 있는 현수막을 찍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런데 왜 이름이 저스티스 리그인가요? 예, 입시 채용 비리를 뿌리 뽑겠다 이런 걸 내세웠는데요. 아무래도 공정이라는 화두가 젊은 층의 큰 관심사겠죠. 그래서 슈퍼맨, 배트맨 등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영화 제목을 따온 겁니다. 그럼 한국당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이런 슈퍼 히어로들도 그전 영화에서는 보면 악인하고 그냥 혼자 싸웁니다. 그런데 이 거대 악에는 리그를 결성해서 같이 맞서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Don't engage alone. We'll do this together.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영화 저스티스 리그의 주제 자체가 힘을 합쳐서 거악을 물리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 어벤져스와 또 비슷한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어벤져스와 저스티스 리그 어떻게 보면 히어로 영화의 양대 산맥이겠죠. 그만큼 경쟁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출범식에서는 이런 실수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할 어벤져스 여러분들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두 영화를 착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착각을 문제 삼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벤져스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흥행한 반면에 저스티스 리그는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어벤져스는 새로운 영웅을 등장시킨 반면에 저스티스 리그는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익숙한 얼굴을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우린 기다린다. 새로운 영웅.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영웅이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채널A의 고유정 사건 단독 취재로 이어갑니다. 의붓 아들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 그런데 교도소 안에서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하늘로 간 의붓아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인데 어떤 의도였을까요? 자세한 내용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는 순간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하객들은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저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가 당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획범죄임을 입증할 단서를 찾기 위해 6월 중순 고유정이 수감된 제주교도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유정이 수감 중 쓴 일기가 발견됐습니다. 사망한 의붓아들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늘로 가면 의붓아들이 기다리고 있고 살게 된다면 친아들이 이 땅에 있다며 어려운 조사를 받고 있으니 둘 다 내게 힘을 달라고 적은 겁니다. 직접 그린 그림도 발견됐는데 고유정과 현 남편 사이로 친아들과 의붓아들이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유정 측은 자신이 죽인 아이를 그리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방어 전략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범행 이후에 혐의를 벗기 위해서 조작해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성폭력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문자를 사후에 보낸 것 등으로 봐서는 의붓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고유정의 일기와 그림을 놓고도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 수면제 졸피뎀을 카레에 넣어 먹인 혐의를 받고 있죠. 지난 3월 의붓아들이 숨진 밤 현 남편에게도 수면 유도제를 먹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용의자로 고유정을 지목한 가운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추가 분석 결과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하기 전 졸피뎀이 든 카레를 먹인 것처럼 현 남편에게 수면 유도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제가 마셨던 차는 노란색 설탕이 들어간 청이었어요. 현 남편에게서 검출된 수면 유도제는 지난해 11월 고유정이 첫 번째 유산을 한 뒤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과 같은 성분입니다. 경찰은 또 의붓아들이 숨지기 일주일 전쯤 고유정이 질식사와 관련한 뉴스를 본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의붓아들의 사인에 대해 무언가에 10분 이상 눌린 질식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망 시간으로 추정되는 새벽 5시쯤 고유정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정황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은 없어졌어요. 고유정에 대해서 어떤 압박이 가졌더라면 전 남편분 살인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살해와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서 공통점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상황에서 고유정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의 몽타주와 실제 사진입니다. 많이 닮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부분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죠. 박정석 기자가 안면 분석 전문가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빨간 선이 이동하면서 구부러진 눈썹 모양에 완전히 포개집니다. 코 입 주변에 그려진 도형도 거의 일치합니다. 눈썹, 눈, 코는 거의 닮았습니다. 근데 입술도 상당히 닮긴 했는데 이춘재 입술이 약간 두껍고요. 몽타주의 입술이 약간 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금 달리 좀 그려진 것은 턱입니다. 경찰에서 사용하는 몽타주 제작 프로그램을 만든 최 교수는 턱선을 제외한 다른 이목구비는 매우 흡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보통 안면 분석 일치율이 70%가 넘으면 목격자들이 몽타주를 보고 제보가 가능한 수준인데 두 인물은 80%가 넘었습니다. 80% 이상은 닮았다고 봐야지. 그냥 이춘재를 보고 몽타주를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몽타주였어요. 매우 닮았다는 뜻입니다. 당시 목격자 한 명도 만나봤습니다. 10차례 화성연쇄 살인 사건 중 2차와 3차 사이에 이춘재로 추정되는 범인에게 끌려가 성폭행 위기에서 가까스로 생존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공개된 이춘재 사진을 봤지만 이가 부러질 정도의 얼굴을 3개 맞은 데다 밤이어서 범인의 얼굴을 분간하기 어려웠다며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면 전문가 2명을 투입해
목격자들의 오래된 기억을 끌어내 추가 증거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이춘재는 3번이나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번번이 빠져나갔고 강도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왜 매번 놓쳤는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뭐야 이거? 발자국입니다. 이거 언제 발견했어요?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용의자의 족적을 확보한 건 1987년 5월 6차 사건이었습니다. 245mm. 당시 비가 내려 족적이 작아졌을 걸 고려해 용의자의 발 크기를 255mm로 보고 수사했습니다. 당시 이춘재도 용의자로 지목돼 대면 조사까지 받았지만 발 크기가 달라 풀려났습니다. 이듬해 8차 사건 이후에도 이춘재를 재조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9차 사건에서 나온 범인의 혈액형이 B형으로 파악되면서 O형인 이춘재는 또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오늘 DNA 감정 결과가 가장 정확하며 혈액형 부분은 추후 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혈액형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컸다는 걸 경찰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이춘재는 또 연쇄살인 9차, 10차 이전에 구속 수감됐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989년 9월 이춘재는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됩니다. 이 기간 연쇄살인 사건은 1년 반 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춘재는 항소해 1990년 4월 집행유예로 석방됐는데 7개월 뒤 9차 사건, 또 10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진다면 많은 피해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기회를 적어도 4번이나 놓친 겁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죠. 배우 윤지호 씨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조만간 국내에서 윤 씨를 볼 수 있을까요? 윤 씨는 증인일 뿐이라면서 5달 전 돌연 출국했는데요. 제가 도망자인가요? 저는 증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은 다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윤 씨는 후원자들을 속여서 이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와 함께 저서를 준비했던 김수민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경찰은 카카오톡으로 3차례나 윤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걸로 알려진 윤 씨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제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지금 한국에 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을까요? 예, 인터폴 적색수배소를 통해서 캐나다 정부의 송환 의사를 확인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범죄인 인도 통해서 한 방법이 있겠죠. 자, 이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송환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해외에서 귀국을 거부하는 소송을 내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캐나다 당국도 윤 씨의 송환이나 추방에 동의해야 하는데 캐나다 영주권자로 알려진 윤 씨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따라서 자진 귀국하지 않는 한 당분간 윤 씨를 국내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원전 사고가 났던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현재 취재 소식을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농장과 마트를 취재했는데요. 일본 사람들조차 후쿠시마산 과일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달고 맛있는 복숭아로 유명했던 후쿠시마. 복숭아 농사만 300년간 대물림한 집안이 있을 정도로 최상품 복숭아를 재배하는 농부들의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전 사고 이후 180도 달라졌습니다. ゼロではないですね。あと、どこでも、日本のどこでも土も少しはありますけどね。 안전 기준치를 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아도 일본 소비자들은 선뜻 고르지 않습니다. 최근 수확철을 맞은 복숭아 농장입니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판매량이 3분의 1 정도 줄기도 했는데요. 올해부터 태국 등 해외로 수출하면서 이전 판매량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산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후쿠시마산에 대한 불안은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사가는 사람이 적다 보니 아예 후쿠시마 전용 판매대까지 생겼습니다. 같은 과일, 야채, 생선임에도 최대 60%까지 싼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病気になったり突然亡くなった方が周りにもいますので、それが原発の影響かどうか証明はされてないんですけど。 특히 세슘 137 같은 성분은 오염토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人間に対して一番危険を加えるだろうと私が考えているのはセシウム137という放射性物質。広島原爆がばらまいたそれの168倍もあるという。東北の復興の姿をしっかりと世界に見ていただけるように。 전 세계 올림픽 참가 선수들의 식탁에 후쿠시마산을 올리기 전에 안전성을 투명하게 검증받는 것이 일본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국내 최대 동물보호소에서 어제 동물 구조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진입한 내부 모습은 말할 수 없이 처참했습니다. 군사작전이나 다를 바 없었는데 구조된 애완견 수가 무려 1,300여 마리였습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포천의 한 유기동물 보호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2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동물들을 방치해 사실상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곳입니다. 저 안에는 1,000마리 넘는 동물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 철거를 거부하는 보호소 측과 대치 중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지금 직접 확인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천의 한 도로 옆에 넓게 자리 잡은 보호소. 남의 땅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사설 보호소는 긴 법정 분쟁 끝에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와 경찰, 법원 집행관, 그리고 수의사까지 수십 명이 동원됐고 곳곳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하지만 보호소를 운영 중인 여성은 철거와 통과 명령에 완강히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가스통과 소기로 위협까지 가하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 나 죽어도 된다고. 왜 다 뺏기는 내가 죽어도 되죠? 결국 경찰과 집행관들이 담장을 넘어 들어가 강제로 제압하며 보호소 내부로 진입,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보호소 내부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많은 강아지들이 케이지에 담겨서 안전하게 지금 보호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물단체 분들과 또 이제 법원 직원들이 안전한 곳으로 동물들을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안이 굉장히 비좁고 더 많은 강아지들이 지금 사실상 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들이 있는 우리 안에 아궁이로 보이는 시설이 지금 있습니다. 동물 뼈로 추정되는 뼈 조각들이 새까맣게 탄 채 아궁이 안에 있는 게 보이는데 개들이 보는 데서 개 사체를 여기서 태웠다는 게 추정이 되는데 나무를 많이 놓고 근데 이렇게 태워야 되는데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거 역시 하나도 안 죽어요. 보시는 것처럼 털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자, 이 정도로 학대를 당했으면 사람이 싫을 법도 한데 제가 들어오니까 오늘 처음 보는데 저한테도 안깁니다. 많이 당장의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중성화 수술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렇게나 방치되다 보니 건강해 보이는 강아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때 대소변 관리가 안 돼서 첫 번째 거기서 올라오는 이제 암모니아나 악성 산성 그런 것 때문에 개들이 털이 빠지고 피병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리고 피병이 올라왔을 때 치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발전을 하는 거예요. 하루 서너 마리씩 매일 처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이
동물 보호 단체들의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개체수가 많은 사설보호소인데 최악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이들 상태들도 최악이고. 그러나 보호소 원장은 억울하다고 소리칩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인간의 도리를 잘했고 평생을 내가 걔한테 바쳤는데 마지막이 넘었는데 하나도 끝나서 다시 둘러봐도 도저히 강아지들이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이날 하루에 구조된 강아지만 무려 1,300여 마리. 구조와 철거 작업은 며칠 동안 이어질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일단 임시보호소로 강아지들을 옮겨놓기로 했습니다. 또 보호소 원장이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부디 이곳에서 벗어나게 된 강아지들이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입니다.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이 7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안 다닌 외딴섬의 폐 농장에서도 발병을 해서 어떻게 감염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인천 성모도는 강화도에서도 바다를 한 번 더 건너야 되는 외딴 섬입니다. 외부로 오가는 육로는 성모대교 하나뿐인 이곳에서 7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발생 농가는 돼지 2마리만 남은 폐업 농가였기 때문에 다른 농가와 달리 외부 차량의 접촉이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찾는 작업도 미궁에 빠졌습니다. 사료가 아닌 일반 음식물을 먹여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는 제3의 경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감염 돼지의 분뇨 등으로 전파될 뿐만 아니라 물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멧돼지로 인해 임진강과 지하수 등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기나 벌레, 쥐로 인한 전파 여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소변, 특히 또 분변, 변으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다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전국 돼지 이동 중지를 48시간 더 연장하고 부족한 방역 체계를 가다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는데 그 원인은 엉뚱하게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억울하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이 녹취록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입니다. 지난 7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0여 분 동안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을 언급합니다. 바이든이 아들의 기소를 중단시켰다는 얘기들이 있다며 내년 대선 경쟁자에 관해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법무부 장관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걸 들여다봤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2016년 재직 당시 아들이 관여했던 우크라이나 회사에 대한 우크라이나 검찰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젤렌스키 대통령도 조사에 도움이 될 추가 정보가 있으면 달라며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당시 압력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you added that nobody pushed me. Yes. In other words, no pressure. 반면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I found the allegations deeply disturbing. Let the whistleblower know we're going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protect you. 이런 가운데 의혹에 휩싸인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워런 상원 의원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는 내일 맥과에 이어 국가정보국 국장대행을 이곳 의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고 내부 고발자 의회 증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통화 녹취록 외에 추가 문건도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탄핵 정국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 컨퍼런스가 채널A와 동아일보 주최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권평호 코트라 사장,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관계기관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경기 중 투수가 코치에게 마운드에 올라와 보라고 호출하는 상황 상상이 가시나요? 어제 벌어진 김광현과 투수 코치의 웃지 못할 해프닝, 경기 후 그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연패의 팀을 구하기 위해 마운드에 오른 에이스 김광현. 기합 소리가 들릴 만큼 온 힘을 짜냅니다. 그런데 뭔가 꺼림칙한 듯 갑자기 코치를 호출합니다. 처음엔 설마 나를 불렀을까 손살에 치던 코치도 깜짝 놀라 이내 정색하며 선글라스를 쓰고 급히 올라갑니다. 코치를 놀랐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가 좀 이상이 온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다시 웃음기를 되찾은 김광현. 부상도 아닌데 그럼 코치는 왜 부른 걸까? 몸에 이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코치님이 한번 올라오셔서 타임을 해주셔야 좀 경기가 흐름이 저쪽으로 안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김광현에게 소녀 코치는 일종의 휴식이었던 것. 실점 위기를 느끼자 흐름을 끊어달라며 직접 불러낸 겁니다. 안정이 되고 싶어 할 때는 절 이렇게 뭐라고 부르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손가락으로 안 보이게 얘기하는데 어제는 뭐 깜짝 놀라서 올라갔던 거. 이 도발적인 SOS가 통했는지 김광현은 위기를 벗어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가을 축제에선 또 어떤 깜짝 호흡을 선보일지 벌써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9월이 마무리되어 가는데도 아직 낮에는 늦더위가 남아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29도까지 올라서 더웠었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고 있는데요. 내일은 늦더위가 더 누그러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껴 볕을 가릴 텐데요. 남부와 제주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60mm, 경남과 전남, 경북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제주와 남해안은 모레까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어제 괌 남동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말쯤 태풍으로 발달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예상대로라면 일본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예보되는 기상정보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속도 줄여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내일 뉴스A가 주목하는 뉴스, 장관 탄핵 논란의 주인공은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동안 조 장관 해임을 요구하던 야당은 오늘부터 탄핵으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버티느냐 쫓아내느냐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